이 땅 가격은 정말 쌌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고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맹지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도전일기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와 함께 공인중개사행정사 도전, 그리고 토지와 경매 이야기를 차분하게 실전 중심으로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행에 많은 도움이 돼요.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말도 많고, 가장 오해도 많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주제, 맹지와 주위 토지 통행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론보다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전제 말씀. 이 사례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맹지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 토지 투자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 사례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의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란 법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지적도상, 현황상, 어느 쪽으로도 합법적인 진입로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보통 가격이 싸고 입찰 경쟁이 적고 초보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발이 막히고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싸서 사는 땅이 아니라 알아서 사는 땅입니다. 맹지 탈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이도와 비용, 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맹지 탈출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매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땅이 맹지일 경우 오히려 옆 땅 주인에게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정리 가능. 분쟁 없음. 매도 가격은 제한적. 다음은 인접 토지 일부 매입 또는 교환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 될 토지를 직접 사거나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맹지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가장 합리적인 위치의 토지 일부를 매입하거나 상호 토지를 교환해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분쟁 없음. 향후 가치 상승 가능. 매도자가 팔지 않으면 불가능. 다음은 사용 승낙 또는 통행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은 건드리지 않고 통행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는 방식입니다. 임대 개념으로 월 사용료나 일시금지급 후 통행을 허락받는 경우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 저금. 계약 해지 또는 소유권 변동 시 리스크. 금융 건축에서 분리.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사용 승낙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입니다. 이 방법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길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권리, 시간과 비용, 관계 악화, 개발 행위에 제한적일 수 있음.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사람, 자동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나 개발 행위, 건축 허가는 제한될 수 있으니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맹지 탈출은 길을 만드는 방법이고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방법까지 가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주위 토지 통행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내 땅이 맹지라면 주위 토지를 지나갈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문과 판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제도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내 토지가 맹지인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토지상의 장애물을 치우고 통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게시하니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송하면 무조건 길이 생긴다? 아닙니다. 통행권은 위치, 폭, 방법, 보상 문제 모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실제 사례 제 첫 번째 낙찰 토지.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와 경매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낙찰받은 토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 지목은 전, 그리고 맹지였으며 가격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낙찰 당시 세웠던 출구 전략. 무턱대고 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매도. 둘째,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필지 매입. 셋째, 최후의 수단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 소송. 이렇게 3단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인근 소유주들은 관심이 없었고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두 필지의 소유주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맹지 투자의 현실입니다. 결국 선택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 저는 불가피하게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 시간, 관계 악화, 특히 신경 쓰였던 부분 모두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소송 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 소송이 시작되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진입로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급진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두 필지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길이 생기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로 협상하던 토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바위와 흙더미가 모두 치워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맹지였던 땅이 정식 진입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 보고 잘 됐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례의 진짜 교훈. 이 사례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맹지는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니다. 둘째, 법적 권리는 시간과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셋째, 출구 전략은 글로 세우는 것과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토지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맹지가 맞을까? 가장 많은 질문, 맹지인데 사도 될까요? 아무나에게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자산인 분이라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오늘은 맹지와 주의토지 통행권을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맹지는 싸다고 사는 땅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사는 땅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맹지와도 깊이 연결된 특수물건의 구조와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특수물건의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